자, 이제 3번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야. 제한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래 아무 말이 없으면 전범위야, 전범위. 실수 전범위여가지고 앞에처럼 최대값, 최소값을 전범위에서 구했는데 지금처럼 이제 제한된 범위가 제한돼 있어. 제한된 범위. 그럼 제한된 범위에서는 그래프가 잘려서 그려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최대 최소는 이렇게 구하는데 뭐 f의 알파 p 제한된 범위에서 꼭지점의 x좌표 즉 축이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면 세 개 중에 가장 큰 값, 작은 값을 찾고 제한된 범위에서 포함된 축이라고 하는 게 제한된 범위 밖에 있을 때는 가장 큰 값하고 가장 작은 값이 f 알파, f 베타에서 나온대 라고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좋아. 이해. 그리고 이 이해할 때 축의 성질을 조금 알아두면 편해. 이거는 직접적으로 밑에 있는 예를 한번 보면서 갈게. 밑에 있는 예제를 풀어보면 감이 오거든.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 맞지? 예제. 자, x값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자, 얘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래.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일단 고쳐야겠지?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되고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되고 뒤에 플러스 5가 남을 거고 고쳐보면 얘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의 제곱 요거 하면 플러스 1 플러스 6이 되겠네. 그래서 그래프 자체는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고 맞지?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6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1,6을 찍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 맞지? 아이고야. 맞지? 그래서 꼭지점 여기가 뭐 마이너스 1,6이래. 자, 근데 자 이제 중요해. 맞지? 자,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프에 전범위 원래 아무런 말이 없었으면 전범위였잖아. 그러면 원래 기존에는 얘가 최대값 6을 갖고 최소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중요한 게 x가 제한 범위가 주어져 있어. 우리가 전범위를 보는 게 아니라 x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만 본대. 자, 맞지? 그러면 자 우리가 원래 위에 있는 풀이대로 한번 볼게. x가 마이너스 2부터 2야. 그럼 x가 마이너스 2인 경우와 x가 2인 범위 사이에서 그려지겠지. 그럼 x가 마이너스 2가 어디 있냐면 맞지? x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x가 마이너스 2가 한 여기쯤에 있겠지?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 여기쯤에 아마 2가 있을 거야. 맞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위에 있는 설명은 무슨 얘기냐면 맞지? 봐봐. 이 점하고 될 수 있는 후보가 이 점하고 이 점이야.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후보가 뭐냐면 양쪽 경계값이랑 맞지? 경계값이랑 포물선 즉 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첫 번째 축이라고 하는 게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게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축을 생각을 해야 돼. 경계값이랑 뭐 저기 있는 꼭지점의 y값 꼭지점 맞지? 꼭지점의 y값 중에 맞지? 얘네 중에 맞지? 가장 큰 거하고 가장 작은 걸 찾아서 계산하면 되는데 그럼 결국 계산을 얘랑 세 번 해야 되잖아. 그런데 쌤은 요것보다 조금 더 깔끔한 풀이가 뭐냐면 여기 있는 얘네를 풀 때 너네가 기본적으로 축의 성질을 조금 활용하면 편해. 자, 봐봐. 옆에 있는 상황을 조금 더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위로 볼록일 거고 맞지? 위로 볼록일 거야. 위로 볼록인데 축이 꼭지점에 아까 구해보니까 꼭지점이 얼마였어? 꼭지점이 마이너스 1,6이었지. 마이너스 1,6이야. 그럼 축이라고 하는 게 x는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야. 자, 왼쪽에 아마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 오른쪽에 2가 있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자 봐봐. 축에서 좌우대칭이야. 축에서 좌우대칭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어? 한 칸 떨어져 있어. 맞지? 자, 그리고 2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어? 3칸 떨어져 있지. 그럼 상식적으로 해봐봐. 한 칸 떨어져 있는 거를 그리려면 여기서 가깝게 그려야 돼. 한 칸 이렇게 맞지? 한 칸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자, 근데 3칸 떨어져 있어. 3칸 떨어지면 저기 멀리 떨어져야겠지. 멀리 3칸 떨어져 있어. 맞지? 여기가 뭐 x가 2라고. 자, 그러면 아까 최대값 최소값은 어떠한 값을 본다고? y값을 본다고.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 중에 그래프를 잘 그리면 맞지? 보여 너네가 뭐가 최대값은 언제야? 제일 올라와 있는 건 언제야? 여기잖아. 제일 올라와 있는 건 어디? 여기에 y값이 최대값이네. 맞지? 자, 제일 아래 내려가 있는 건 어디야? 여기네. 여기에 y값이 최소값이겠네. 됐어? 즉 앞에서 원래 있는 위의 말은
f의 알파, f의 p, f의 베타 중에서 다 구해가지고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지만 우리가 축의 성질을 활용하면 축의 좌우 대칭이라는 성질을 활용하면 뭐 몇 칸 안 떨어지면 그러니까 많이 떨어질수록 지금 위로 블록이면 뭐 더 내려갔어. 많이 떨어질수록 그래프의 y값의 변화가 더 크다고 축으로부터 맞지? 따라서 축이라고 하는 게 제한 범위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생각해야 돼. 뭐 축이라고 하는 게 맞지? 축이 포함이 되면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생각해야 한다고. 떨어진 거리를 생각하면 오히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가 편해. 맞지? 여기서는 한 칸 떨어졌고 여기는 세 칸 떨어졌잖아. 그럼 더 밑에 내려가겠지. 맞지? 따라서 최대값은 여기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꼭지점의 y값일 거고 제일 아래 내려와 있는 뭐 저기의 y값이 최소값이겠네.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하면 맞지? 계산을 하면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꼭지점의 y값 얼마? 6 바로 나오지?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언제? x가 얼마야? 여기 2일 때의 y값이야. 따라서 2일 때의 y값이니까 2를 넣어보면 돼. 저기다가 2를 넣으면 얼마야? 2를 넣으면 3의 제곱이네.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플러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라고. 됐어? 자, 그러면 옆에 축이 포함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 두 번째, 축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지 않는 경우야.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 방금 앞에도 봤지만, 맞지? 방금 앞에도 봤지만, 뭐 저기 있는 그래프가 y는 아까 다시 적어보면 그래프라고 하는 게 y는 마이너스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하는 걸 고쳐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6이 되었었지.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졌어. 맞지? 자, 여기 꼭지점 여기 마이너스 1,6이었고 자,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x의 범위라고 하는 게 뭐 0부터 2 사이래. 0부터 2 사이면 축이 안 들어가지. 그래서 위에서는 축이 안 들어가면은 양 경계값 중에 최대값하고 최소값 맞지? 작은 값이 최소값이고 큰 값이 최대값이래. 얘도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너네가 0하고 2를 표기해. 그냥 마이너스 1이 여기잖아. 여기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맞지? 그럼 0은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여기 x는 0 맞지? x는 0. 그럼 여기가 뭐? x는 2지. x는 2야. 이 값을 구하고 이 값을 구해가지고 둘 중에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맞지? 그려보면 알아. y값이 조금 더 큰 게 최대값이고 좀 더 작은 게 최소값이라고. 중요한 건 여기서는 축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떨어진 거리라고 하는 거를 고려하지 않아도 돼. 단지 그냥 뭐 경계값, 양 경계값만 생각하면 된다고. 경계값 중에 맞지? 경계값 중에 위에 있는 게 최대값, 밑에 있는 게 최소값. 그게 끝이야. 따라서 뭐 x는 0일 때 최대값을 가지고 x는 2일 때 최소값을 가지겠네. 그거를 뭐 기본식에다 넣어보면 되지. x는 0일 때 최대값은 얼마? 0 넣으면 계산한 값이 여기서 뭐 5가 나오지. x가 2일 때 넣어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5가 되지. 5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5가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3이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옆에 있는 식을 맞지? 옆에 있는 이 글들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게 아니라 맞지? 특히나 첫 번째 식에서 이 세 값을 모두 구해서 거기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할 게 아니라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축이라는 게 포함되기 때문에 축의 성질에 의해서 몇 칸 떨어져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 축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몇 칸 떨어져 있는지 생각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더 내려가고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여긴 덜 내려가고 여기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더 올라가 있고 덜 떨어져 있는 게 뭐 밑에 조금 올라가 있네. 이걸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얘를 가장 세 개 다 구하기는 귀찮아. 맞지? 세 개 다 구해서 하는 것보다 그래프의 특징을 활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해. 자, 그리고 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그냥 또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서 맞지?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을 계산해 보면 돼.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이 경우는 그냥 양 경계값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지. 됐어? 끝. 자, 뭐 하나가 생각나서 하나로 추가할게. CF. 지금 보면은 제한 조건이 알파부터 베타라고 정해져 있잖아. 맞지? 근데 지금 저기 보면은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제한이 되어 있는데 등호가 둘 다 들어가 있어. 등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있거든. 근데 그러면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 밑에 아까 풀었던 문제 중에 맞지? x, 즉 y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건데 x의 범위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부터 맞지? 2라는 여기 있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황이야. 그럼 아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맞지?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1,6이었지?
마이너스 1,6.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부터 여기 마이너스 2부터 여기 2까지야. 중요한 건 저기 있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지 않을까? 여기가 빵꾸가 나 있는 거야. 빵꾸가 나 있어. 그럼 여기 최대값은 색칠이 되어 있는데 최소값은 빵꾸가 나 있지. 따라서 우리가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x가 마이너스 1일 때 6으로 존재하지만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 제일 밑에 있는 거 2일 때 맞지? 뭐 2일 때 뭐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3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최소값, 최대값, 즉 최대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함수값이라고. 함수값이야. 함수값이란 얘기는 y는 fx의 형태로 나타나야 돼. 즉 x가 존재해야 된다고. 여기는 x가. 근데 여기는 빈칸이 뻥 뚫려 있는 이 경우는 x가 2잖아. 2인 경우가 존재하지가 않아. 지금 2인 경우를 논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범위 밖에 있거든. 맞지? 그러니까 생각하는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2는 대상이 포함되지가 않아. 그래서 x에다가 2를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 y 값으로 표현이 안 된다고. 그래서 따라서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 y의 맞지? y의 최대값은 6,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y 값에 굳이 범위를 정해보면 y는 6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는 가능하지. 하지만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못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너네가 그냥 무턱대고 양쪽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등호가 존재하는지도 항상 체크하고 문제를 좀 풀어야 돼. 됐어?